보십시오. 몸속 암세포가 싹 다 도망갑니다. 혹시 강남 대치동 사거리를 지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대한민국 사교육의 전쟁터 한복판에 웬만한 호텔보다 더 웅장하게 서 있는 15층짜리 유리 건물 최고타워.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그 건물 꼭대기 층 이사장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최고학원의 설립자이자 이사장 최윤정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럽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한 여자라고요. 남편은 90년대 수학 참고서 시장을 평정한 일타 강사 김석훈 원장이고, 저는 경영학을 전공해서 그 강의를 기업으로 키워낸 사업가니까요. 돈, 명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넘치도록 가졌지요. 하지만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빛나는 보석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제 딸, 김세연. 우리 세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수석 입학에 스탠퍼드 경제학과 조기 졸업까지. 키 168cm에 아나운서 뺨치는 미모, 인성까지 완벽했죠. 주변 대치동 사모님들이 부러워서 배가 아파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아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입력값이 정확하면 출력값은 정확한 법이에요. 네, 저는 제 인생의 방정식에 오차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간과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친놈이라는 변수 말입니다. 스탠퍼드 경제학과 나온 내 딸이 옥장판 파는 사기꾼에게 빠질 줄이야. 그것도 양자물리학을 운운하는 사이 비교주에게 말입니다. 어떤 수학 공식으로 이걸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부터 완벽했던 제 인생이 어떻게 박살났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정확히 1년 전 화창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식탁 풍경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웠죠. 그런데 그날따라 세연이가 좀 이상했습니다. 포크로 방울토마토만 콕콕 찌르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간 남편이 신문을 접고 딸을 쳐다봤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직감했죠. 숱한 선자리를 다 거절했던 아이니까요. 저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월가 펀드 매니저 정도는 되겠지 싶었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이번 아빠 생신 때 집에 데려오고 싶어요. 남편이 짐짓점잖은 척 물었습니다. 뭐 하는 친구냐? 금융권? 세연이가 볼을 붉히며 대답하더군요. 사업하는 사람이야. 퀀텀 라이프라고. IT랑 바이오를 결합한 벤처기업 대표야. 이름은 박정태. 퀀텀 라이프. 이름이 낯설긴 했지만 꽤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벤처기업 대표라니 능력은 있겠네 싶어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죠. 남편도 흡족해하며 주말에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세연이는 그 사람이 정말 스마트하고 무엇보다 영혼이 맑다고 하더군요.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영혼이 맑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요. 약속한 일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가사 도우미를 진두지휘하며 음식 준비에 공을 들였습니다. 2플러스 한우 갈비찜에 자연산 송이버섯 전골까지 준비했죠. 오후 6시 정확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훤칠한 청년이 서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박정태라고 합니다. 키는 180이 넘어 보였고 네이비색 수트가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누가 봐도 건실한 청년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세연이가 그 옆에서 팔짱을 끼며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도 어찌나 청산유수인지 남편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한테도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해서 첫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는 화기애애하게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눈 지 10분도 안 돼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회사 기술에 대해 묻자 그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했습니다. 현대과학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갇혀 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양자의 파동을 연구합니다. 인류의 의식을 진화시키는 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 평생 수학만 믿고 산 남편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천재들의 엉뚱함이라고 착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건 천재의 엉뚱함이 아니라 사기꾼의 밑밥이었습니다. 진짜 쇼는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아끼는 앤티크 접시에 2+1후 갈비찜을 담아 사위 앞에 놓아주었죠. 그런데 박정태는 먹지도 않고 갈비찜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1분, 2분이 지나도 정적만 흘렀습니다. 남편이 참다 못해 물었죠. 자네 왜 안 먹나? 고기 안 좋아하나? 그러자 그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 갈비찜의 파동이 너무 커집니다. 파동, 그게 무슨 소린가? 소가 도축될 때 공포를 느껴서 고기의 공포의 주파수가 꽉 찼습니다. 제가 잠시 정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감고 갈비찜에 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이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몰래카메라는 아닌가 싶었죠. 남편은 입을 딱 벌린 채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딸을 쳐다봤는데 세연이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 정태 씨 집중하잖아. 저렇게 해줘야 음식이 약이 되는 거야. 스탠퍼드 나온 딸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기가 막혔습니다. 잠시 후 그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나쁜 파동이 사랑의 파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졌지만 천재의 특이함이라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식사 후 과일을 먹으러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편은 이미 기분이 상해 있었죠. 그런데 박정태가 갑자기 벽에 걸린 1억짜리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장모님, 저 그림 당장 떼셔야겠습니다. 저 그림 속 붉은색이 집안의 수기운과 충돌합니다. 게다가 귀신이 드나드는 귀문 방향입니다. 남편이 참다 못해 버럭 소리쳤습니다. 벤처 사업가가 무슨 풍수지리 타령인가? 하지만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남편의 무릎을 가리켰습니다. 아버님, 비 오면 무릎 쑤시지 않으십니까?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원인 모를 통증으로 고생 중이었거든요. 그게 다 그림 위치 때문에 생긴 살입니다. 북쪽으로 옮기고 소금 단지를 두십시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양자 역학입니다.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너무 쎄했거든요.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뒷조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이 시커먼 것 같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즉시 민간조사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박정태의 과거, 현재, 재정 상태, 먼지 한 톨까지 털어달라고 했죠. 조사 기간 3일이 저에게는 3년 같았습니다. 딸의 해맑은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3일 뒤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빨간 글씨, 요주의 인물, 사기전과 사범.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똑같았습니다. 의료법 위반, 방문 판매법 위반,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학력은 지방대 중퇴가 전부였고 회사는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알고 보니 강북 지하에 있는 떴다방 조직의 총책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박정태는 젠틀한 청년이 아니었죠. 반짝이 재킷을 입고 마이크를 잡은 채 트로트 가수처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수백 명의 할머니들이 옥장판 위에 앉아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런데 사진 구석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들에게 물병을 나눠주며 웃고 있는 젊은 여자. 제 딸 세연이었습니다. 박정태한테 속고 있는 줄 알았던 딸이 이미 사기극의 공범이었던 겁니다. 영혼이 맑다던 딸의 말은 거짓으로 꽉 찼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차대기 시켜. 당장 딸에게 간다. 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딸의 오피스텔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손에 들린 서류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닐 거야. 착오가 있겠지. 수만 번 부정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머리가 아픈 향냄새가 났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옥장판이 깔려 있었죠. 세연이는 그 위에서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 오디오 코드를 뽑자 그제야 눈을 뜨더군요. 엄마? 나 지금 중요한 텔레파시 교신 중이었는데 기가 막혀서 사기 전과가 담긴 보고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거 봐. 전과사범의 옥장판 파는 사기꾼이잖아. 하지만 세연이는 사진을 줍더니 먼지를 털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실망이야. 뒷조사나 하고 수준이 너무 낮네. 뭐, 수준. 이게 팩트잖아. 경찰청 기록이라고. 엄마, 정태 씨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위대한 사람이야. 예수님이나 갈릴레오처럼 핍박받는 거라고. 옥장판 파는 놈이 예수님이야? 너 제 정신이니? 가짜물이 아니야. 양자 에너지가 전사된 생명수라고. 엄마랑 아빠가 번 돈은 더러운 욕망의 덩어리야. 우린 그 돈을 정화해서 인류를 위해 쓰는 거라고. 완벽하게 세뇌된 딸을 억지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세연이가 저를 확 밀쳐 화장대에 허리를 찧었습니다. 세연이는 배를 감싸쥐며 비수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함부로 몸 쓰지 마. 나 혼몸 아니야. 정태 씨, 아이 가졌을 수도 있어. 우리 사이에 우주 아이가 생겼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기꾼의 아이라니요.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딸은 악마들이라 소리쳤지만 결국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세연이를 방에 가두고 창문에 방범창을 달았습니다. 남편이 골프채를 들고 나가려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하지만 3일 뒤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박정태가 제 발로 학원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얀 개량 한복을 입고 목에는 굵은 염주를 걸고 말이죠. 한 손에는 확성기를, 다른 손에는 커다란 분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장은 들어라. 내 아내와 뱃속의 태양을 내놔라. 학원 로비에서 확성기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분무기를 마구 뿌려댔습니다. 받아라. 이게 몸속 툭소를 빼주는 양자 파동수다. 로비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 아수라장이 됐죠. 경비원들이 제지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쳤습니다. 내 몸엔 우주 에너지가 흐른다. 건드리면 3대가 저주받을 것이다. 제가 뛰어내려가자 그는 낄낄거리며 웃더군요. 오셨습니까? 장모님 우리 세연이 내놓으시죠.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그를 연행해 갔습니다. 하지만 대치동 바닥에 소문이 쫙 퍼지고 말았습니다. 최고학원 사위가 사입이 교주이고 딸이 미쳤다는 소문이었죠. 학부모들의 환불 요청이 빗발쳤고 학원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명예가 물쇼 한 번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제 방심이 화근이었습니다. 딸이 굶고 있다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져 도우미를 시켜 죽을 넣어주게 했죠. 하지만 잠시 후 도우미 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내려왔습니다. 사모님, 아가씨가 식칼로 위협하고 도망갔어요. 저는 맨발로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 안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30년 동안 모은 폐물과 골드바 15억이 넘는 돈이 사라진 겁니다. 화장대 거울에는 립스틱으로 쓴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 돈은 인류를 구원할 퀀텀 시티 건설에 투자하는 거야. 우린 더 높은 차원으로 떠나. 찾지 마. 돈보다 내 딸이 그 사기꾼에게 모든 걸 바쳤다는 사실에 오열했습니다. 다행히 딸이 법인카드로 택시를 타서 위치가 포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아픈 남편과 경호원들을 데리고 빗길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비닐하우스 수십 동이 연결된 거대한 돔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마스터 제이의 왕국이라는 네온 사인이 번쩍거렸죠. 주차장에는 전국에서 온 관광버스와 외제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땀 냄새와 음식 냄새,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백 평 비닐하우스 바닥에 옥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수많은 노인들이 빽빽하게 누워 있었죠. 단상 위에는 황금색 재킷을 입은 박정태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지 마십시오. 의사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이 옥장판에서 자면 암세포가 녹아서 배출됩니다. 사람들은 광기에 사로잡혀 믿습니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리번거리며 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대 쪽에서 익숙한 모습을 봤죠. 제 눈을 찌르고 싶었습니다. 세연이가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카드 단말기를, 한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었죠. 어르신들, 줄을 서세요. 마스터님의 기가 담긴 생명수입니다. 이거 드시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고 손주가 서울대 갑니다. 대치동 엘리트였던 딸이 약장수 멘트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주는 쌈짓돈을 챙기며 행복하게 웃고 있더군요. 제 눈이 마주치자 놀라기는커녕 해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 왔다. 온 김에 설교 듣고 가. 아빠 무릎 낮게 옥장판 하나 깔아줄게. 순간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필요 없어. 전연 끌고 나와. 그리고 저 단상 위에 있는 놈 죽여버려. 제 지시에 경호원들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과했습니다. 그곳에 노인들이 광신도라는 사실을요. 성전을 지켜라. 저들은 마귀다. 우리를 파괴하러 온 레필리언들이다. 박정태가 소리치자 노인들이 좀비처럼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할머니들은 제 머리채를 잡고 할아버지들은 지팡이를 휘둘렀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세연이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세연아, 집에 가자. 제발 정신 차려. 제가 팔을 잡자 세연이는 물병을 들어 제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당신들 내 부모 아냐. 돈에 미친 속물들이지. 당장 내 왕국에서 나가.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지만 가슴은 불덩이보다 뜨거웠습니다. 세연이는 박정태 뒤로 숨으며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난 여기서 마스터랑 새 인류를 만들 거야. 결국 우리는 쫓겨나듯 그 지옥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빗속에서도 딸은 우리를 향해 소금을 뿌리고 있었죠.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내 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거에 들어갔고 남편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란 듯이
비닐하우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유출된 사진 속 딸은 티셔츠에 쫄바지를 입고 있었죠. 박정태는 플라스틱 왕관을 쓰고 망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하객인 노인들은 옥장판을 하나씩 끼고 앉아 있었고요. 며칠 뒤 제 앞으로 등기 우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결혼식장 에너지 정화 비용 5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청구서였습니다. 기가 차서 신고할 힘도 없어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혼식 6개월 뒤 뉴스에서 익숙한 비닐하우스가 나왔습니다. 가짜 의료기기 판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죠. 화면에는 경찰 특공대가 왕국을 덮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주 에너지가 심판할 것이라며 끌려 나오는 박정태.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수갑을 차고 나오는 여자. 마스크를 썼지만 딸 세연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금 관리를 맡은 김모 씨는 명문대 출신이라고 보도됐습니다. 그 자랑스러웠던 타이틀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위해 유치장 면회를 갔습니다. 수의를 입은 딸은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이었습니다. 임신했다던 배는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부르자 딸은 저를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변호사 썼어. 정태 씨 먼저 빼내줘. 그 사람은 인류의 자산이야. 내가 다 주도했다고 진술했어. 그놈이 너한테 다 뒤집어 씌웠다고 말해줘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건 오빠의 큰 그림이라며 돈 좀 쓰라고 소리쳤죠. 저는 아크릴 벽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 딸은 죽었다고. 나는 너를 꺼내주지 않을 거야. 거기서 평생 썩어라. 내가 믿는 우주 에너지가 감옥문을 열어주는지 지켜봐.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을 외면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딸은 징역 3년을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양자 에너지를 설파하다 왕따를 당한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반신불수가 되었고 저는 타워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인류대 나왔다고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책상 앞에 놀리는 사기꾼의 혀놀림 앞에 무력합니다. 똑똑한 아이들이 인정하기 싫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자녀가 운명 타령하며 이상한 사람을 데려오거든 말리십시오.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집에 가두셔야 합니다. 저처럼 차가운 유치장벽 너머로 자식을 보기 싫다면요. 지금까지 사이비교주 옥장판 사위 때문에 인생 박살난 최 여사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